안녕하십니까. 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한 분의 구독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라는 마을 산꼭대기, 과거 롯데 골프장이 있던 곳에 방어용 미사일인 사드가 엉성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벌써 4년여가 지났는데도 농민 문재인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중공 눈치 보고 북한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장비를 운용하는 미군과 한국군 장병 400여 명이 사용하는 숙소 등도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해서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숙소가 임시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사드 장비 역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미국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호통을 듣고 정부가 마지 못해서 지난 4월 28일 장비와 각종 자재를 반입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 기지가 방치된 것은 이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간인이 이곳을 오가는 차량을 모두 검문검색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반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물품은 헬기로 운송해 왔습니다. 세상에 아무 자격 없는 반대하는 좌파들이 군과 경찰을 통제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 항의를 받은 이 정부는 마지 못해서 28일 새벽 장병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장비, 건축 자재 등을 육상으로 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반대 단체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드 기지로 가는 이 소성리 마을에는 각종 현수막만 걸려있고 좌파 반대 단체 인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을 노인들만 가끔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공개하지 않고 장비를 반입했다면 아무 마찰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28일 새벽에 장비를 반입하는데 이미 많은 인원이 몰려와서 입구를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군 장비를 정상적으로 반입하는데 보시다시피 경찰의 호의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방부가 전날 장비 반입 계획을 언론에만 알린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좌파 단체들에게도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들이 몰려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공개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공 눈치 때문에 이런 기밀을 공개한 거라고 합니다. 즉 중공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것을 새벽에 왜 합니까? 그냥 기습적으로 한다는 쇼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반대파들은 27일 오후 5시경에 하루 전이지 그러니까 미리 사드 장비를 반입을 중단하라고 보도자료까지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군 작전을 국가 안보를 방해하는 좌파들에게 알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미 정부 역할을 포기한 거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정부는 한마디로 사드 장비 보강할 생각이 없는데 미국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야, 이 반대파들아 너들 제발 많이 몰려와서 반대를 격하게 하라고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몇 년 전 사드를 처음 반입할 때 경비에 참여했던 한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작전을 그 좌파 반대 단체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대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반대 좌파 단체 간부들은 청와대 실무자들을 비롯한 경찰의 고위 간부들에게서 예상 작전 계획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북한 김정은 집단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적파 통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놈들이 아직도 가슴에 세월로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놈하고 사드 반대 구호를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놈들입니다. 세월호 사태는 아직 언젠데 이놈들 자기 부모 죽었을 때는 얼마나 겉으로 드러내면서 추모 입은 달고 애도하며 살았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부모한테도 하지 않은 장기간 추모 행위를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에게는 철저하리만큼 오래 하고 있습니다. 또 사드가고 평화 오라는 구호를 외치는 좌파놈들도 참으로 기가 찹니다. 사드가 들어오면 전쟁이 나고 없으면 평화가 온다는 주장에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입니다. 개보다도 못한 북한 김정은이는 남한을 겨냥해서 제작한 탄도미사일을 연일 쏴 제끼는데 우리는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그럼 뭘로 막습니까? 그놈들은 김정은 미사일은 남한용이 아니라 미국용이라고 우기고 사드도 우리 방어용이 아닌 미국 방어용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좌파놈들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있는 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국가 위해 행위는 방관하고 그들의 눈치만 보면서 공사 자재와 국토 방위에 필요한 군사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군사 기밀인 군 장비 교체와 장비 반입 같은 것을 반국가 단체에 사전에 통보합니까?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 사드 가지고 그동안 먹고 살았던 놈들에게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로 인해서 주민 생명이 위험하다는 헛소리를 떠벌린 자들 말입니다. 또 성주 사드가 배치 확정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사드 참외로 알려져서 참외가 팔리지 않아서 성주 지역 경제가 망가질 거라는 좌파놈들의 주장에 성주 주민들도 한때는 부안해동했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배치된 후에 참외값은 점점 더 올랐습니다. 올해는 최고로 비쌉니다. 오히려 참외 수요는 점점 더 많아져서 농민들 수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들어오면 성주군과 인근 김천 시민들의 건강이 전자파에 노출돼서 위험해질 거라면서 모두 죽을 것처럼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배치된 지 이미 5년이 가까워 오는데 아무도 이상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해로운 전자파가 어디 있느냐고 따지면 그 좌파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자파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십 년 후에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그 특유의 헛소리로 둘러댑니다. 또 어떤 이는 정부에서 성주 김천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를 탓하기도 합니다. 아니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사드를 보강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과 반대파들을 일거에 처단해야 하는데 방치하는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보상을 합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군부대 근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당한 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참 문제될 때 김천시청에서 시장이 반대단체와 부안해동해서 결의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자는 엉터리 전자파 유해론을 펼치면서 성주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전자파 유해론이 무슨 근거가 있느냐?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반문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고 증명되지 않은 유언비어성 헛소리에 김천시라는 정부 조직이 동조해서 주장하면 되겠느냐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참여한 무작정 반대단체 간부라는 자들로부터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욕설과 핀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국방물자가 개인으로부터 통제받느냐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국가기밀이 반국가단체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도 아닌 것 같습니다. 통분할 일입니다. 개보다도 못한 김정은이가 올까 두렵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